단순히 트릭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좋은 렉처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무대 마술이라는 게 난 참 애매한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어디서 처음 접하냐면은 공연으로 접해요. 그죠? 클로즈업 마술 공연으로 마술을 처음 접한 사람은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스테이지 마술을 먼저 본다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팡이 나오는 거 이거 많이 본다고.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마술을 시작하고 나잖아. 지팡이 합니까? 야, 안 하죠. 안 한다고.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내 생각에 첫 번째 이유는 진입장벽인 것 같아. 내가 취미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사기가 좀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게 경제적으로 이런 도구들을 사는 거에 대한 부담도 그렇고, 이런 마술을 내가 할 일이 있을까에 대한 부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내가 마술을 하다가 보니까 항상 이게 드는 생각이, 할 줄 알면은 좋은 것 같아. 내가 그거랑 똑같은 이유로 이거 볼도 내가 그래서 샀어요. 왜냐면 할 줄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할 줄 알면 도움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생각해봐. 모두 취미로 마술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프로로 마술하시는 분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행사나 이런 거를 다니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행사를 하는 사람들도 내 생각인데 처음에는 다 취미로 시작을 해요. 취미로 카드 마술이나 이런 걸 하다가 어느 날 딱 공연 제의가 들어오는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은, 다른 이제 어떤 비마술인들은 마술은 다 마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너 무대 마술도 할 줄 아냐? 카드 마술 말고도 무대에서 뭔가 뭐 50명, 100명 대상 그런 행사인데 너만 한 10분, 15분 정도만 공연해주면 되는데 그때 혹시 뭐 할 수 있냐?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저도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막 주변에서, 야, 너 마술 하면은 이런 데서도 뭐 해주라, 뭐 아니면 동아리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내가 레퍼토리가 없잖아. 나는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마술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마술을 하나에서 2개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금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이게 뭐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것도 있다. 스테이지는 멋있어. 클로즈업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그거예요. 멋있는 걸 못해. 우리나라에서 취미로 클로즈업 하는 사람들 중에서 멋있는 사람들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멋있다는 게 이게 막 이 사람이 마술이 진짜 개쩔기해서 멋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어떤 행동이 하나하나가 뭔가 좀 멋있는 사람은 난 잘 없는 것 같단 말이야. 멋있음에 대한 욕망을 또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스테이지 루틴이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나씩 해봅시다. 근데 이제 먼저 얘기할 게 케인이라는 도구 자체예요. 여러분, 이게 마술 도구입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릴 건데 더 이상 어피어링 케인은 마술 도구가 아니다.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 야, 유튜브에도 뜨더라, 인스타 릴스에도 뜨고 다 뜨더라. 호신용품으로. 저 이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호신용품으로 얘기하는 거 본 적 있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걸로 이게 뿅 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스프링이라 그걸로 막 캔에 구멍 뚫고 막 그런 영상을 내가 봤어.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 유리도 깨고 막 해요, 이걸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게 옛날 마술 도구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옛날 마술 도구가 도태되고 새로운 마술 도구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아직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팡이라는 도구가 이제 더 이상은 어떤 마술 도구로서의 어떤 비밀스러움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펀지볼과 비슷한 것 같은데 스펀지볼은 트릭이 없잖아. 그거는 손 기술을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케인은 이 비밀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롯데월드에서도 판다고, 놀이동산에서도 판다고 그러더라고, 저거를. 그러면은 일반 대중들에게 이 어피어링 케인이라는 도구의 메커니즘은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케인 마술을 하느냐, 마술사들이 왜 아직도 케인 마술을 하느냐. 뭐 제 생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팡이 마술이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마술사의 지팡이라는 컨셉이 아직은 대중들에게 먹히는 것 같다, 소재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옛날에 배운 게 케인이라서, 내 선배들이 하는 게 케인이라서, 행사 액트에 항상 들어가는 게 케인이라서 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왜 케인 마술이 이렇게 개 까고 들어가는 거야? 최민수 마술사님의 케인 액트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아르카나에서 액트 1번 액트를 공개를 했잖아요. 저는 그 액트를 보고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최민수 마술사님 액트 이거 보신 분들은 이거 봐야 돼. 여러분 잘 봅시다. 이거 같이 봅시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도구의 힘에 의존하는 파트가 없어요. 이게 액트 2랑 액트 3랑 거기도 똑같거든요. 도구의 힘에 의존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도구의 비밀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래서 도구가 힘을 완전히 잃어버려도 여전히 이 마술에 뭔가가 남아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민수 마술사님의 케인액트에서는 케인의 트릭을 알고 있어도 신기하다고. 왜? 타이밍을 모르니까. 어피어링 케인 원리나 작동 방식 이런 거 다 알아 너네? 그러면 내가 타이밍을 바꾸면 되지. 그 부분에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케인 렉처를 내기에는 최민수 마술사님이 딱 제격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케인의 힘에 잡아먹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 다루고 있냐? 저는 이번 렉처 아케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 위험해요. 이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되게 위험한 도구야. 호신용품으로 쓸 정도로 이게 막 팽하고 나간다니까? 이 끝에가 쇠로 된 메탈 케인이에요. 날카로워. 막 마감도 좀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친 사례를 내가 진짜 많이 봤어. 어느 날 마술 모임을 나갔는데, 내가 광주에서 마술 모임 했을 때 어떤 애가 여기 막 붕대를 감고 오는 거야. 야, 너 그거 어쩌다 다쳤어? 케인 연습하다가 다쳤대. 진짜 위험한 도구예요. 여러분들 이거 쇠로 된 스프링이야. 엄청 강력한 스프링이야.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생각을 했어요. 이 렉처를 이제 구매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케인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지, 뭔가 케인이라는 소재 자체, 도구 자체의 사용법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사람들이 이 렉처를 보고 연습하면서 다칠까봐. 실제로 선생님이 옆에 붙어가지고 얘기해주면 괜찮아, 이런 부분은. 이거 이렇게 하면 다쳐요, 조심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래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피어링 케인 사가지고 연습을 하면 다친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나봐요. 아르카나 측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 상자에도 보면은 그 쓰여있어. 이 강의를 보고 무조건 열어라. 케인 펴고 접는 방법, 이거 다루는 방법, 그거를 네가 모르고 펴면은 다친다.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고평가하고 있어요, 아케인을. 그냥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연습 과정에서도 다칠 일이 없어. 제일 많이 다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손에 결국에는 스프링을 숨겨놨다가 힘을 풀면서 펼치는 거잖아. 그래서 행사 마술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연출 중에 하나가 그냥 허공에서 그냥 얘가 쫙 나오는 거야. 허공에서 쫙 하고.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위험하거든. 근데 그 파트가 없잖아요. 눈앞에서 뿅 하고 나타나는 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아케인에서도 항상 안전하게 프로덕션을 하는 거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좀 구체적으로 점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도구 관리법이나 이런 거는 부가적인 요소잖아. 실제로 궁금한 거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뭘 배울 수 있는지. 내용은 많습니다만은 결국 기본적으로는 액트에서 얘기하는 핸들링들을 다 다루기는 합니다. 뭐 플러리시, 케인 돌리는 방법, 뭐 케인 가지고 뭐 어깨에다가 걸쳐가지고 싹 내려오게 하는 뭐 그런 예쁜 멋진 동작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배우고요. 케인 나타나게 하는 방법, 케인이랑 같이 나오는 게 항상 실크거든요. 실크랑 케인이랑 같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당연히 이제 액트에 있는 거 충실히 잘 설명해 주시고요. 모르겠어, 나는 좀 이런 거 감동받는 스타일인데, 현직 프로 마술사만이 할 수 있는 개꿀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케인을 사면은 여기 끝에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막 울퉁불퉁해. 좀 균일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 옆에 이 반짝이는 것도 다 별로 촌스럽잖아, 솔직히. 누가 요즘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도구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케인을 더 오래 쓸 수 있을지 이런 얘기 해주고, 도구 세트 같이 사면 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왁스가 있거든. 이걸로 이제 케인 관리를 한다, 그런 방법도 막 설명해 있고 해요. 저는 최민수 마술사님의 그 경력에서 나오는 팁들을 되게 많이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팅하는 것도 그래. 그 진짜 감동받은 부분은 액트 설명이 아니야. 액트 설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스테이지 렉처랑 별반 다르지 않아. 거기서 다 설명을 잘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니까. 근데 실크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덜 실수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지, 아니면 테이블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테이블 세팅에서도 감동이었던 거는 죄다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들로 세팅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제품명도 쓰여있어. 그 개쩔더라. 이게 또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클로즈업은 카드 한 발만 두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백투더 베이지까지도 괜찮아. 매니퓰레이션 하는데 뭐 복잡한 세팅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냥 카드 여러 장, 몇 장 있으면 되지. 백투더 베이직에서는 실제로 딱 5장만 쓰고요. 그리고 테이블도 뭐 기껏해야 그냥 모자 하나?
이거 카드 버릴 모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근데 그런 매니플레이션 장르가 아니라 이런 거 제너럴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케인이라든가 아니면 실크라든가 뭐 다른 소재들 막 등장하는 걸 제너럴 액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너럴 액트로 가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테이블 세팅도 복잡해지고 도구들도 많고 하는데 그런 걸 세심하게 다 하나하나씩 체크해주는 렉처라 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민수 마술사님이 초보자한테 설명을 좀 잘하세요. 문해트리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데, 제가 또 최민수 마술사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 같이 공연을 꽤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다 잘하더라고. 가르치는 방식들이 아케인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슬슬 그런 얘기를 해야겠죠. 박영균 같이 공연하는 사람들이 최민수 마술사님 제자라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나저나 나 좀 요즘 강박적으로 안 좋은 점만 찾기 시작한 것 같아서 나 좀 내 스스로가 별로야. 나 좀 사람이 야박해졌어. 요즘에 좋은 점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나도 모르게 강박적으로 나쁜 점을 찾게 돼. 아케인에서 내가 아쉬웠던 점은 딱 하나인데, 백투더 베이직에서는 루카스 마술사님의 생각들이 조금 많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이에요, 느낌이. 근데 아케인은 최민수 마술사의 스타일을 배운다는 느낌은 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배우는 느낌이야. 매뉴얼을 읽는 느낌이라고 하면 되려나? 아주 잘 쓰여진 매뉴얼을 읽는 느낌인데, 이 사람의 에세이적인 느낌이 좀 없는 게 저는 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실용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술사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들을 수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잠깐 있고요. 뭐 스테이지 마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가 뭐가 그런 생각을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 이거는 뭐 좀 갈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도구 세트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셔도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 게 좀 있어요. 테이프라든가 뭐 접착제라든가 뭐 경화 촉진제 뭐 그런 거 있어.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게 많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 뭐야, 렉처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네? 뭐가 더 내가 사야 되네?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얘기는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어피어링 케인 트릭 알죠? 이제 다 사람들은 알아요. 구매하면 바로 알아. 저거 연출 영상 보고 내가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저거를 왜 굳이 내가 돈을 주고 사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이 아케인 렉처뿐만이 아니라 마술 렉처를 보면서, 야, 이거 그냥 내가 보고,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마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냥 내가 추적을 해서 내가 따다다닥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속된 말로 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트릭을 파내면은 나는 돈 안 내고 배우고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마술을 공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런 렉처를 보고 배우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 생각을 하냐면, 그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어떤 트릭적인 부분이나 비밀을 배우는 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했던 고민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최민수 마술사님이 얘기했었던 꿀팁들, 케인 세팅이라든가 뭐 관리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십몇 년 동안 쌓아올린 노하우를 나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렉처를 산다는 것은 저희가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시간을 더 아끼고 싶으면 그게 수업인 거지. 이제 저는 약간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좋은 렉처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밀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뭐의 정석 막 그런 게 좀 갑자기 좀 떠오르는데, 단순히 트릭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좋은 렉처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좋은 렉처란 이걸 듣는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주는 렉처인 것 같아.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연습하게 하고 조금 덜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거지. 그건 모든 렉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마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이 뭐 글쓰기 강의를 듣든 아니면 또 뭔 강의가 있어요. 뭐 캘리그라피 강의를 듣든,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수 마술사님의 마술 스타일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는 실제로 최민수 마술사님의 마술을 보기 전까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야.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봤어. 그 엄청 마술 잘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칼리 마술 모임에서 최민수 마술사님의 액트를 눈앞에서 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랐단 말이죠. 저는 앞으로 이분이 더 렉처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취미로 스테이지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